이건 완전히 비위생적이에요. 당장 관리사무소에 알려야겠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분노에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는 어디 갔고, 음식은 왜 이렇게 형편없어진 거죠? 박 영자님께서 불편을 겪으신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문서. 2년 내에 부지를 비워주기로 약속. 입주자들의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서비스 조정. 73세 전직 제빵사 영자와 퇴직 교사 민석이 마주한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실체. 국내 최대 실버타운 속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비밀.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문 앞에 붙은 영업 종료 종이를 보며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아침 열었던 그 문을 이제 다시는 열지 못한다니. 주름진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쓸어내리자 그동안의 기억들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어디 가서 빵을 사 드실까? 목소리가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빵집 안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자 밀가루 향과 발효종의 고소한 냄새가 영자를 반겼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그 냄새. 작은 마을 빵집의 불빛이 꺼지자 영자의 마음속 불빛도 함께 꺼진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버텨온 작은 상점들의 숨통을 끊어놓았고 영자네 빵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창업 당시 남편과 함께 첫 빵을 구웠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빵집을 열고 불과 3년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났지만 영자는 그의 꿈을 이어 홀로 빵집을 지켜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빵은 특별해. 급하게 부풀리는 인공 이스트 말고 자연이 선물한 발효종으로 만들어야 해. 영자는 그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하루 종일 기다려 만든 빵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빈 오븐과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빵집을 다시 일으켜보려 했지만 늘어난 임대료와 원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뒤늦은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가요. 큰아들 민우가 들어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자는 빠르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 영자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발효종을 먹이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 내 소중한 친구야. 저녁 민우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은 아들 준석도 회사 일을 마치고 합류했습니다. 형제는 영자에게 실버타운 입주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해피니스 실버힐즈가 정말 좋아요. 5성급 호텔 같은 시설에 의료 서비스도 24시간이래요. 민우가 화려한 팸플릿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수영장에 요가 교실까지 있대요. 여기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준석이 거들었습니다. 형제의 얼굴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영자는 팸플릿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 영자의 질문에 민우와 준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증금이 좀 있긴 하지만 어머니 보험금으로 충분해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영자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자금인 보험금을 써야 한다니.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을 터였습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영자의 말에 아들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해피니스 실버힐즈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넓은 정원, 반짝이는 수영장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끊임없이 시설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영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저기서 식물도 키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가드닝 클럽이 매우 활발하답니다. 영자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결정하셨나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해 동안의 삶과 추억, 빵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가기로 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빵을 굽기 전 반죽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영자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발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영자는 다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지요. 그 누군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마치 발효종이 반죽을 부풀리듯 그녀의 삶도 곧 새로운 모습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해피니스 실버힐즈의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영자는 짐을 들고 들어서며 넋을 잃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대리석 바닥이 길게 뻗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공손히 미소 짓는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님 환영합니다. 저희 해피니스 실버힐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일렁였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 출발이야, 영자. 직원의 안내를 따라 603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다른 입주자들은 모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빵집을 하며 입던 수수한 옷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영자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점심시간. 홀로 식당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돼. 입술을 꽉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노인들이 여러 테이블에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던 영자는 순간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처음 간 학교 급식실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찬 맛은 괜찮았지만 밥이 좀 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그런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문득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큰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모습이 학자 같았습니다. 네. 앉으세요. 영자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603호 맞으신가요? 영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703호거든요. 오늘 아침 짐을 옮기시는 걸 봤어요. 새로 오신 분은 다들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표정이요? 약간 길 잃은 강아지 같은 표정이요. 영자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말투에는 놀림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제 친구예요. 저기 보이는 분들처럼 골프나 고급 취미는 없지만요. 민석은 다른 테이블을 살짝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유럽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빵집을 했었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빵을 만드셨나요? 민석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빵이요. 빨리 만들려고 공장처럼 찍어내는 빵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다려서 만드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영자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민석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라. 참 좋은 말이네요. 인생도 발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천천히 익어가야 깊은 맛이 나는 거죠.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텐데도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식사 후 복도에서 헤어지려는데 민석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산책하러 가는데 함께 가실래요? 이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나간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에는 어떤 해로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다음 날부터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을 밟으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학생들과의 추억을, 영자는 빵집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실버힐즈에서의 삶이 모두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로비에서 열리는 티타임에 영자가 다가가면 대화가 미묘하게 끊기곤 했습니다. 어머, 박영자 씨죠? 자녀분들은 어디 사세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살아요.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작은아들은, 우리 아들은 뉴욕에서 변호사를 해요. 지난달에는 하와이 별장에 초대해줬답니다. 영자의 말을 자르고 그 여성이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자신의 방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빵집 창문으로 보던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 잔의 차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 혹시 차 한잔 할까 해서요. 영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려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보았습니다. 민석이 가져온 책은 윤동주의 시집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별해는 밤을 읽어주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시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영자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빵집을 접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석 씨, 내일 제가 차 대접할게요.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를 더 들어주실래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발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부풀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실버힐즈에 입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이제 아침 산책과 저녁 티타임이라는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 양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샐러드는 싱싱하지 않았고 수프는 미지근했습니다. 이상하네.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민석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음식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직원도 줄어든 것 같고. 다음 날 로비에 걸려있던 공지를 보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력 조정에 따른 서비스 변경 안내라는 제목 아래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주간 서비스로 축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24시간 의료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 입주자가 안내 데스크에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도 같은 의문이 보였습니다. 입주 당시의 화려한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저녁 영자의 방에 모인 2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입주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영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입주자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서비스가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점점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입주자들이 배탈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집단 식중독인 것 같아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주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자가 주방 앞에 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지만 마침 그때 배탈이 난 입주자가 또 한 명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들 건강이 위험해 보이는데 주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0년간 식품을 다뤘어요.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직원은 잠시 주방을 살펴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영자의 눈은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온도계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일부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의 물은 지저분했고 조리대는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영자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음식을 만든다니. 30년간 깨끗한 주방을 유지했던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위생적이에요. 당장 관리사무소에 알려야겠어요. 영자가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은 이미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책임자 최태주는 공손하게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영자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주방 상태가 심각해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냉장고 온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 입주자분들이 배탈이 난 거예요. 최태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예산 문제로 잠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 문제요? 우리가 낸 입주금이 적은가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는 어디 갔고 음식은 왜 이렇게 형편없어진 거죠? 최태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영자님께서 불편을 겪으신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글쎄요, 변경될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서 영자는 무언가 불길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입주 계약서를 꺼내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내용 중 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측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계약서를 읽을 때 아들들이 옆에서 괜찮아요. 표준 계약이에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의 방에서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분명 의도적이에요. 서비스를 점점 나쁘게 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하는 거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떠나길 바라는 걸까요?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가지 조사해 볼게요. 제 조카가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거든요. 혹시 이 부지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민석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골든 리조트 그룹과 실버힐즈 운영사 사이의 비밀 계약서 사본이에요. 제 조카가 내부 지인을 통해 입수했어요. 영자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내에 부지를 비워주기로 약속. 그리고 입주자들의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서비스 조정.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내쫓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계약서 끝부분이에요. 자발적으로 퇴거하면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준대요.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떼가고요. 20년 계약인데 지금 나가면 몇 억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낸 돈이 얼마인데.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속은 채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대항해야겠죠. 우선 다른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에요. 썩은 재료로는 절대 좋은 빵이 나오지 않죠. 이 실버힐즈도 마찬가지예요. 썩어가는 반죽처럼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 이제 바로잡을 시간이에요. 민석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용기와 결의가 번쩍였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영자의 방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놀라서 잠에서 깬 영자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
빨리 7층으로 와주세요. 민석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은 옆방에 사는 김순자였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걸치고 7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의 방 문은 열려 있었고 몇몇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습니다. 민석 씨, 괜찮으세요? 영자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민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심장 발작 같았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했어요. 하지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 직원이 없어서 응급 처치를 할 수가 없대요. 구급차는 30분 정도 걸린대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의료 인력이 상주했는데 서비스 축소로 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30분이 마치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영자는 민석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장혈관 일부가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민석은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석은 침대에 누운 채로 영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만약 의료 인력이 제때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영자 씨,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석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약했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실버힐즈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입주한 지 몇 개월 만에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런 시설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의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상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함께 싸워요. 영자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자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절한 식품 보관 사진, 비위생적인 주방 환경, 위험한 시설 관리 상태 등 영자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민석은 입원 중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조카 정민은 TV 프로듀서 이준호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노인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었습니다. 박영자 씨, 실버힐즈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장소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돈을 받기 위한 미끼였죠. 영자는 30년간 식품을 다룬 전문가로서 주방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진실된 눈빛을 담았습니다. 평생 빵을 만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직이었어요. 좋은 재료, 올바른 과정, 그리고 정성.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시되고 있어요. 인터뷰 방송 이후 실버힐즈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은 즉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영자와 민석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증거도 없이 방송에 나가다니. 최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요? 충분히 있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목소리에 최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골든 리조트 그룹과의 비밀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제 제자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이 부지는 이미 고급 리조트 건설 계획이 승인됐더군요. 우리를 쫓아내고 부지를 넘기기로 한 거죠.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또 모든 입주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는 이미 섭외했고요.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해피니스 실버힐즈 스캔들이 톱뉴스로 보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 조사관들이 실버힐즈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입주자들은 특별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최태준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본사에서 파견된 이사가 앞에 섰습니다. 최태준 책임자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공식 사과드립니다. 이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는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며 원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없이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자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의 방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영자 씨. 민석이 감탄했습니다. 영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민석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민석은 조용히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떠날 건가요? 영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빵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그녀는 이제 또 다른 결정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갈게요. 영자 씨가 있는 곳이라면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따스하게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함께요? 네, 함께요. 이번에는 빵 만들기 수업을 열면 어떨까요? 제가 문학적 요소를 더하고 영자 씨는 빵 기술을 가르치고 수업료 부담 없이 소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거예요. 큰 빵집 운영에 부담은 없이 영자 씨의 30년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민석의 제안에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빵 반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밀가루의 감촉은 여전히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천연 발효종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거품들을 보며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 씨, 커피 한 잔 타왔어요. 민석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편안함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실버힐즈를 떠난 지 2달. 그들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라고 하기엔 미묘하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운 관계였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준비는 다 됐나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발효종 관리법을 가르칠 거예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만의 발효종을 키울 수 있게요. 영자가 시작한 홈베이킹 클래스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주 수업이 꽉 찼습니다. 천연 발효의 비밀이라는 수업 제목은 민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민석은 수업 전에 항상 빵과 관련된 시나 짧은 글을 낭독했습니다. 전직 국어교사의 깊이 있는 문학적 해석이 더해져 수업은 단순한 요리 교실을 넘어 문화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받았습니다. 네, 민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민석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저녁에 준석 씨와 함께 방문하고 싶대요. 영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실버힐즈 사건 이후 그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미묘한 거리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네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우와 준석이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석의 유쾌한 대화 주도로 분위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실버힐즈가 그런 곳인 줄 몰랐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석도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어머니께 큰 걱정을 끼쳐드렸어요. 영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그 일이 없었다면 민석 씨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수업도 없었을 거야. 인생은 참 묘해. 식사를 마친 후 아들들은 영자의 수업 포스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하시다니. 준석의 말에 영자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들이 돌아간 후 영자와 민석은 작은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빵집 폐업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반지는 아니에요. 저희 나이에 그런 건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열쇠예요. 우리 그냥 룸메이트가 아닌 서로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물결치듯 일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군요.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니까요. 영자는 펜던트를 받아들며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스함이 영자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석이 가장 좋아하는 호밀빵이었습니다. 발효종을 꺼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은 인생과 참 비슷했습니다. 재료를 섞고 반죽하고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맛있는 빵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녀는 발효종에 밀가루와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활발하게 거품을 내며 살아 숨쉬는 발효종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발효종처럼 그녀의 인생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석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반죽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호밀빵을 만들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민석은 반죽 옆에 서서 영자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서두르면 맛이 없어져요. 천천히 자연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줘야 하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도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영자는 반죽을 부드럽게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알고 보니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빵집을 잃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더욱 밝게 비쳐들었습니다. 영자는 반죽을 천천히 발효시키기 위해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영자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시설이나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지막 발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